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결국 2.5단계로 상향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상향 없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를 했지만은 뚜렷한 진정세가 없기 때문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걱정입니다. 예, 어제부터 많은 분들이 심란해하셨을 텐데요.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서 내일부터 인천을 비롯한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됩니다.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열린 회의를 통해서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오는 28일까지 3주간 2.5단계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예. 거리두기가 이렇게 그 2.5단계로 격상되는 것은 아무래도 수도권 감염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요. 예. 어제 기준으로 전국에서 599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80%에 가까운 470명이 서울, 경기 등에 집중되어 있고요. 인천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그 상황에서 인천도 지금 계속 저기하고 있는데 2.5단계가 이 상향되면은 당장 이 그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예. 아이고 이거 지금 그 집합 금지 업종, 그러니까 기존 유흥시설 5종에 더해서 이 노래 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등 5종이 추가되면서 집합 금지 그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 참 여기 또 운영하시는 분들 진짜 어렵게 됐고요. 네. 지금 이외에도 대부분의 시설들이 그 오후 9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되는데, 일단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시설들을 9시까지 그 열어놓은 거는 그냥 이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용을 못 하시는,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자제하라는 거거든요. 하여튼 걱정입니다. 여기 저 인천에서도 이제 방역 당국의 조치가 강화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인천시도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일단 그 같이 보조를 맞추긴 하는데, 인천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더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인천형 운영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에게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요. 인천도시철도 1, 2호선의 심야 시간대 운행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이 30% 운행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인천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이제 확진자 숫자가 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그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20명, 그리고 토요일 41명, 그리고 어제도 그 41명이 확진되는 등 주말 사이에 이 확진자만 10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585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 최근이 양상이 인천에서도 좀 양상이 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생활권 중심의 감염 경로에서 이제는 또 이 그 다중 이용 시설 중심으로 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양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그 방역 당국이 비상이 걸렸는데요. 지금 그 부평의 한 요양원에서만 지금 20명이 그 넘게 지금 그 감염자가 나타나서 추가 그 감염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참 걱정입니다, 지금. 네. 지금 이 겨울에 이거 예상은 했지만은 이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을지는 몰랐는데. 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그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서 이것도 뭐 빈축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최근 이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촉진하는 특별 법안에 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서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소속 국회의원 130여 명이 서명한 가덕도 공항
건설 촉진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 특별법의 인천국제공항 쪼개기 법률안이라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국회의원 그리고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국회의원 등 인천 지역 여당 국회의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의 위상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요. 가덕도 신공항 자체가 국가 중추 공항과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하는 한마디로 인천공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을 지향하기 때문인데 이게 좀 그 당장 걱정이 이 그 공항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게 되면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감소는 물론이고요. 그 여객선 화물량 70%를 담당하는 이 물류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인천공항 MRO, 그러니까 항공정비단지죠. 이 산업 육성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한데 이 더구나 그 홍영표 의원은 이제 최근에 부산을 찾아서 이 가덕도 공항 건설 필요성 인천 공항이 소재한 인천 시민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시민단체의 공분을 더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그 또 신은호 인천시 의회 의장이 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지 선언에 또 이제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이죠. 이제 오늘 그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이 부산시의회에서 가덕 신공항 건설 지지 선포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게 그 지난 발의된 그 특별법안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인데요. 신 의장도 참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에 가져올 파장을 고려해 신 의장의 참석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칫 지역 정치인들이 부산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시의회는 이제 신 의장 등 그 수도권 지역 의장들의 참석을 두고서 그 수도권 강역의 의장들까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의에 동참하고 나선 것이라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그 신은호 의장의 이 부산 시의회 이 참석을 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신공항 건설을 두고 이미 그 이해관계가 있는 부산시, 대구시 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장은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라서 신 의장이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팽배한데요. 당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의 이익을 살펴야 한다는 게 우리 시민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 앞서 가덕도 특별법 발의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서 빈축을 산 마당에 의장까지 지지선에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당의 이익이냐 지역의 이익이냐 좀 생각해 볼 대목이고요. 뭐 지금 신 의장이 지금 부산으로 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시민들께서 신 의장에게 좀 힘을 좀 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한국장께서 아까 MRO 사업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MRO가 이제 항공 정비 사업이잖아요. 네. 지금 그 인천하고 경남 사천이죠? 예, 사천입니다. 그 첨예한 지금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서로 어떤 뭐 합의 같은 게 있었나 혹시라도 뭐 암암리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당의 그 지금 부산시장 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어떤 그런 거 동참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인천공항 MRO 관련해서 이 관련법 인천공항 그 관련법에 지금 이것도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지역에서 일어난 분도 국회의원들이 힘을 싣지 못하면서 이 인천과 이 그 역할을 나누게 될 그런 부산 가덕도 공항에 힘을 싣는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인천공항의 위상이 경상도하고 이제 반씩 날아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제 인천공항은 지금 뭐 이미 세계적인 공항으로 자리 잡은 공항입니다. 예. 아무튼 뭐 일단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